식사 후에 소화가 다 되면 걸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스르륵 잠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는 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강력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운동을 안 하는 시간에도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 방지라든지 그리고 심혈관계도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휴가를 몇 달 안 남겨놓고서 내가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하다가 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몇 달을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 뒤에 체성분 검사 인바디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 체중은 빠졌지만 우리의 목표인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면요. 전쟁이 터졌나? 왜 이렇게 기아에 시달리지?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들어오지? 그러면 더 줄여야겠다. 더욱더 에너지를 안 쓰려는 몸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깊은 곳에다가 지방을 숨겨놓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숨겨놓는 거예요. 전략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서 다음에 잘 먹다가 다시 한번 또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몸으로 발전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는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간식만 해서 너무 안 먹게 되면은 사람이 축 처지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근육은 빠지고 활동력은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오래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식사를 하면요 포도당이 들어오고 혈당이 쭉 올라가게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게 기본적인 세포 대사, 에너지 대사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가만히 누워 있는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계속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는 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점심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은 사람들은요 혈당이 올라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쭉 수평을 이루다가 쭉 떨어지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혈당을 많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운동을 저한테 추천을 하라 그러면요 HIIT 라고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운동을 말씀을 드려요. 얘는 뭐냐면요 전속력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운동을 하신 후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요거의 간격을 1, 2분 정도 운동하고 30초 쉬고 1, 2분 정도 운동하고 불완전하게 쉬고 요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요게 한 10분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도 태울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 방지라든지 그리고 심혈관계도 좋은 거로 돼 있어요.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론적인 것들은요 애프터 번이라는 효과예요. 운동을 안 하는 시간에도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1시간 러닝머신에서 걸었다 이런 것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10분, 15분 정도 운동을 하고 운동을 끝낸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저는 권하는 운동이 되겠어요. 식사법에서도 간헐적으로 이제 공복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자는 것처럼 운동도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고 간헐적으로 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자는 것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랫동안 체득되어 온 신체 리듬과 비슷하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평소에는 가만히 느긋하게 있다가 먹이가 될 수 있는 동물이 뛰어간다 그러면 전력 질주를 하겠죠. 뛰다가 멈추고 했던 것들이 우리 몸에는 체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이론 속에는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발달해온 고유한 운동 방법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계단식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10층,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요. 그 다음에 숨이 차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2, 3층 정도를 전력 질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 2층 정도는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완전히 쉬면 안 돼요. 불완전한 휴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만 하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강력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이런 계단 운동이 저는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은요 어떤 운동이든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실내에서 타는 고정식 자전거에서도 쓸 수 있고요. 조깅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전력
질주하다가 천천히 뛰다가 할 수가 있고 수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노약자분들께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을 했더니 좋아졌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나는 운동을 잘 못하겠어. 또 고도비만인 환자분들은 전력 질주하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저는 식후 걷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 먼저 좋아하는 운동 있으세요? 하고 있는 운동 있으세요? 물어보고 그런 운동이 뭐 배드민턴이 됐건 등산이 됐건 하시는 운동 있으면 그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나는 운동하는 게 없어요. 조금만 나가도 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께는 식후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운동화만 있으면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서 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걷기는 가장 편리한 운동이고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식사 후에 소화가 다 되면 걸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스르륵 잠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식후에는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픈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속도를 올려서 속보로 걷고 들어오십시오. 이 운동이 가장 좋고요. 식사 후에는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우리 혈당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가장 낮아 있을 때, 포도당이 가장 낮아 있을 때 운동을 하면요, 지방 창고의 문이 열려서 지방을 태운다. 이런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공복 운동을 하시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 있죠? 근감소증이 있거나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요, 공복의 운동을 하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운동까지 해버리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뺏었을 때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먼저 빼다가 써요. 되도록이면 식후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들 운동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복에 나가서 운동하시다가 저혈당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이나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혈당이 더 떨어져서 의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요, 식후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은 근육이 충분하신 분들은 누구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식전이건 식후건 시간이 될 때 내가 편할 때 하시면 돼요. 식전 운동, 공복 운동을 피해야 될 분들은 마른 비만과 당뇨 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만 빼고서는요, 식전 운동을 하든 식후 운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복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육이 풍부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공복 유산소 운동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꼭 식사를 하고 나서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공복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후에도 시간이 된다면 나의 상황에 맞게 되는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먹는 거를 보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을 못 먹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점심시간에 아주 포만감 있게 먹고 나서 이게 나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점심 식사는요, 활동하는 시간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사무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자면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점심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제가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점심을 좀 많이 풍부하게 먹는 편이지만 평일에는요, 그냥 샐러드 하나 정도 먹고 끝냅니다. 이 정도 칼로리가 들어오고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적절히 먹었을 때 저의 몸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과하게 먹잖아요. 그럼 정말 부대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적게 드시고 점심을 과하게 먹는다.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실 때 대부분은 구내 식당에서 먹거나 또 회사원들하고 같이 우르르 같이 나가서 먹잖아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구내 식당에 갔는데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고 당독소를 좀 줄여야 되는 사람인데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나오고 굽고 튀긴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겠죠. 그리고 회사원들이 같이 나가서 우르르 같이 먹는 음식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좋은 음식들을 같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회사에서 먹는 음식을 조절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긴 한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나쁜 음식들은 좀 골라내고 좋은 음식들 위주로 드셔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통해서 하루에 한두 끼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16대 8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에 3끼에 먹을 음식의 양을 다 먹어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때에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양질로 해서 아주 포만감 있게 드셔야 되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정확하게 잘 지키시고 나머지 시간에 양질의 음식을 조금만 드신다 그러면 16대 8 정도 되는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다이어트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양질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잘 먹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